이제 친구랑 셋이서 그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메인에도 막 소개가 되면서 커뮤니티나 막 이제 SNS에서 되게 바이럴이 막 터지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바이랩의 대표 김근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업하시는 공간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아. 집에서 일할 때는 여기서 관상에 관심이 있으시죠? 선물을 받았는데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이거 받았어요. 여기가 욕조예요? 네, 여기가 욕조고 오픈형이어서 좀 어. 멀쩡하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오면은 이게 근데 이게 또 창문을 가릴 수가 있어서. 가릴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또 올리면. 올라가는구나. 네네네. 이렇게 목장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TV를 시청하는 공간이고 이제 여기 위에가 네네. 주무시는 공간인데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좀 적응이 안 되면 좀. 와 전세신가요? 저희 월세. 월세인가요? 네네네, 아직 얼마예요? 월세는 여기 150 정도. 150이요? 네네. 보증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증금 500 정도. 여기가 강남인데 네. 강남치고는 싼 건가요? 아니면 비싼 편인가요? 평균 정도인 것 같아요. 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뭐 가성비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청소도 해주시니까. 진짜요? 네네네. 관리비가 따로 있겠네요? 관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관리비 포함해서 150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밖에다 다 내놓는군요 이런 거. 약간 유행처럼 누군가 한 명씩 시작하더니 이렇게 지금은 추워 좀 잘 안 쓰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2층에는 이제 업무할 수 있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이제 공유 주방이랑 그러면- 커피 마시고 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집 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여기 이제 입주하면은 여기 입주민들은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다 이게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통 맨날 이 시간대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평소에 아침에는 수영 갔다가 출근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히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는 쇼핑몰 운영 대행이랑 이제 마케팅 대행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일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회사가 많이 멀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천천히 한 걸으면 15분? 뭐 좀 빨리 걸으면 한 10분 정도. 일부러 그러면 집도 회사 근처로 잡으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최대한 출퇴근 시간 좀 줄이고 싶어서. 회사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 저희는 총 3명입니다. 3명이에요? 약간 좀 명예 멤버 이런 건가요? 뭐 그렇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여서 최소 인력으로. 쇼핑몰 운영 대행을 하나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커스 에너지라고 피로회복제에 관련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게 네. 이제 처음에 창업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게 맞잖아요. 네네, 그쵸 그쵸. 그러면 어쩌다가 창업을 계획하고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 처음 창업하는 계기는 약간 군대 갔다 오면 약간 그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열정에 취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뭘 그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게 패션 잡지였어요. 그래서 패션 잡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가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럼 패션 전공이셨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단순히 패션 잡지를 좋아했고 그냥 패션에 관심도 좀 있었고, 근데 패션 매거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그 관련된 일을 그냥 무작정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좀 순탄적으로 이루어지셨을까요? 아니죠. 전혀 순탄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패션 전공이 전혀 아니었었어가지고 패션 잡지에 들어가서 인턴이라도 해야겠다. 처음에 지원서를 많이 넣었는데 아예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자동차과가 나왔고 이제 대학교 때는 경영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패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패션 잡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막상
온라인 매거진을 비슷한 형태는 갖춰서 만들긴 했지만 이제 그 면접에는 다 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내가 아예 창업을 해버려야겠다고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거였어요. 그럼 그런 걸 혼자서 진행을 하셨을까요? 아니, 혼자서 시작은 하진 않았었고 이제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경영과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 경영과니까 너 마케팅해 이러고, 이제 갑자기 다른 친구한테 너 옷 좋아하니까 너 에디터 쪽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냥 셋이서 어떤 술자리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당연히 잘 될 거고, 근데 안 되더라도 우리 분명히 이거 나중에 커리어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잡지는 어쨌든 인쇄비가 필요하니까 그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인쇄비까지 해서 한 500만 원이 최소한으로 필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친구랑 셋이서 그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냉동창고요? 네네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냉동창고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통? 그 냉동창고에서 이제 물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와... 그 안에 가면은 이제 영하 20 몇 도거든요. 이제 거기서 물건을 계속 나르는 거죠. 진짜 다음날 되면 허리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아침에 그 새벽 5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새벽 5시에 출근을 하면 오후 한 3, 4시쯤에 끝이 나요. 일찍 끝나는 아르바이트였고, 4시 끝나면 이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다시 이제 편집하고 사진 찍은 것들 정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에디팅을 했었고 편집도 했었고, 그래 이거 꼭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좀 생각들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1호가 완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1호가 완성이 됐는데 저는 그게 바로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대박이 날 줄 알았고, 무조건 이게 잘 팔려서 다음 인쇄비까지 다 나온다라는 생각만 한 채 인쇄비를 다 투자했었어요. 그 500만 원 번 걸 다 쓴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인쇄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팔리더라고요. 대형 서점에도 유통을 다 했었고, 그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그 폴더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신발 매장이 있는데 그쪽에도 막 집어넣고 했었어가지고 저희는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거의 한 10몇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만 팔린 거예요, 그게. 한 달에요? 네, 한 달 동안 내내 팔았는데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케팅비 이런 게 전혀 이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 그 박스 잘라가지고 막 팜플렛 같은 거 막 만들어서 막 홍대 막 명동 이런 데다 막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설치한 날에 막 비가 와가지고 그 박스가 다 떠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막 홍보도 안 됐고, 그때는 사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1호가 좀 처참하게 망했죠. 그 이후에 뭐 포기를 하셨을까요? 포기할까 고민은 많이 했지만 아.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든 2호, 3호를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1호를 만들고 나니까 너무 재밌기도 했었고, 이거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2호를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와, 그럼 또 냉동창고에 가신 건가요? 절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다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나오는 잡지가 아니었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였어야 돼서 이제 2달 안에 다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은행권에 가서 이제 대출을 이제 받아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었고, 창업을 지원해주는 게 있었고, 그때 500만 원을 빌려서 다시 2호를 좀 찍게 됐습니다. 1호가 이제 처참하게 망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게, 이거 똑같이 만들어 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지면 잡지다 보니까 이게 서점에 가서 눈에 띄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나가서 서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지가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지 않으면 저희같이 이제 신생 잡지들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눈에 띄지라고 생각을 막 엄청 밤에 하다가 문득 표지가 좀 귀찮아진 거예요, 만들어지기가. 그래서 이거다 이래서 표지에다가 진짜 표지 만들기 귀찮다 해서 뭐 궁금하면 사든지 말든지 약간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냥 그 출판을 했어요. 약간 무리수를 둔 거네요. 굉장한 무리수였고 이제 같이 하던 친구들도 이게 맞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심지어 공장장 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 김 대표 이거 파일이 잘못 온 것 같다. 그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다, 그거 맞다 이러고 이제 출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통사 사장님이 또 연락이 와서 김 대표 근데 이거 표지가 잘못 온 것 같다. 그래서 아니다, 그게 맞다. 그걸로 해달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근데 결과가 다행히도 잘 먹혔어요. 그게 너무 잘 먹혀서 네이버 메인에도 막 소개가 되면서 커뮤니티랑 막 이제 SNS에서 되게 바이럴이 막 터지면서 그게 운이 좋게 2호가 절판이 났었어. 세상에 이런 잡지가 있냐, 뭐 진짜 젊음의 패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행히 기사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그게 운이 좋게 다 이제 판매가 돼서 진짜 운이 잘 따라줬네요. 2호가 대박이 났으면 그만큼 이제 좀
수익도 높아진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잡지 특성상, 매거진 특성상 이게 광고 수익이 굉장히 의존도가 큰데 이제 그 판매는 딱 인쇄비 수준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게 너무 신생 잡지였고 막 퀄리티가 높은 잡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패션 쪽에서는 그런 쪽에 광고를 넣기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광고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제 수익이 엄청난 크게 네네네, 있나보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인쇄비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3호로 또 바로 도전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때 이제 만든 사모가 커플 특집이었어요. 커플 아이템, 커플 패션 아이템 이런 게 특집이었고, 그래서 이제 3호는 이제 궁합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다시 3호를 냈고, 그때 이제 막 고구마에 막 김치 올려가지고 촬영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흰색 종이 대놓고 친구가 고구마 들고 저는 김치 들고 거기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표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본인 손이에요? 네. 그래서 다행히 또 그것도 이제 다행히 2호를 사주신 분들이 이제 또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3호까지도 이제 또 다행히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3호는 수익은 얼마 정도 창출했을까요? 근데 3호도 딱 인쇄비였어요. 계속 이게 인쇄비가 끝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한 친구들이 다 인쇄비만 있으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면서 이제 낮에는 계속 편집을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약간 계속 그렇게 생활을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